카지노를 두고 이런 말이 돕니다. 미국 카지노는 자기가 정한 만큼만 잃고 나올 수 있는데 한국의 강원랜드는 돌아갈 차비까지 잃고 나오는 구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얼마나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절반은 틀렸습니다. 미국에도 도박 중독 문제는 심각하고 오프라인 카지노에 손실 한도를 강제하는 주는 지금 한 곳도 없습니다. 하지만 절반은 맞습니다. 미국 일부 주와 온라인 도박은 얼마를 쓰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강원랜드는 여전히 며칠 들어왔는지를 세는 규제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은 이 차이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질문은 하나입니다. 카지노 손실은 개인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제도가 막아야 하는 위험일까요? 먼저 강원랜드가 어떤 카지노인지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국내 카지노는 17곳인데 한국인이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강원랜드 한 곳입니다. 흔히 관광진흥법이 예외를 뒀다고 말하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관광진흥법 제28조는 카지노 사업자가 내국인을 입장시키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 금지를 비켜준 것은 다른 법, 석탄산업전환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입니다. 올해 3월 31일까지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조항에는 중요한 문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허가는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 그 한 곳에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유일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법이 그렇게 정해놓은 결과입니다. 여기서 이 편의 출발점이 나옵니다. 미국은 도박장이 여러 주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한국은 내국인 카지노 수요가 강원 정선 한 곳으로 모입니다. 수요가 한 점에 모이면 과밀과 과몰입도 그 한 점에 모입니다. 그렇다면 강원랜드에 아무 통제 장치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규정은 촘촘합니다. 먼저 하드캡이 있습니다. 월 15일을 초과해서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단계가 붙습니다. 이 개월 연속으로 월 15일을 채우거나 이 분기 연속으로 분기 30일을 넘기면 리조트 카드 의무 발급 대상이 됩니다. 카드를 발급하지 않으면 입장이 거절되고 발급한 뒤에도 1차 1개월, 2차 2개월 입장 거절, 3채는 영구 출입 금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두 가지는 정확히 해야 합니다. 분기 기준은 한 분기가 아니라 2분기 연속이고 자동 출입 정지가 아니라 카드 발급을 거친 단계적 조치입니다. 자기 통제 제도도 있습니다. 마음차음센터는 월 출입 일수를 1일에서 14일 사이로 스스로 낮추게 하고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되돌릴 수 없게 합니다. 최근 1년에 60일 이상 온 사람에게는 월 1일에서 5일로 영구히 줄이는 선택지를 주고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장치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장치가 무엇을 세고 있느냐입니다. 월 15일을 12달로 곱하면 연 181입니다. 이틀에 한 번입니다. 회사는 실제 운영에서 148일 수준으로 줄여왔다고 밝히지만 그래도 사흘에 한 번보다 잦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근처까지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연간 100일 이상 출입한 고객은 2024년 1122명이었습니다. 최근 1년 방문 횟수 1위는 159일, 100위는 143일이었습니다. 새로 발견된 문제도 아닙니다. 감사원은 2022 연애 출입 일수를 연간 100일 미만으로 줄이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연간 출입 상한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4년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출입 일수 제한과 손실 한도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월 15일은 며칠 들어왔는지를 봅니다. 하지만 도박 피해는 얼마를 잃었는지에서 생깁니다. 한 달에 하루만 들어가도 큰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열흘에 나눠 조금씩 잃은 사람과 하루에 다 잃은 사람을 출입일수 제도는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럼 미국은 어떨까요? 여기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미국 오프라인 카지노에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손실한도 강제 제도는 없습니다. 라스베이거스가 있는 네바다도 그렇습니다. 네바다의 카지노 운영 규정이 요구하는 것은 안내물과 상담전화 번호 게시, 그리고 직원 교육입니다.
같은 조항은 직원에게 문제 도박자를 찾아내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자기 제한의 대상은 신용과 수표 현금화, 우편 마케팅이고 도박 자체가 아닙니다. 네바다에는 오프라인용 주단위 자기 배제 명단조차 없습니다. 손실 한도가 등장하는 곳은 온라인입니다. 네바다의 온라인 도박 규정은 사업자가 손실 한도와 입금 한도, 플레이 시간 한도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사업자의 제공 의무이고 이용자의 설정 의무는 아닙니다. 매사추세츠의 플레이 마이웨이는 오프라인 슬롯에서 쓰이는 드문 사례입니다. 다만 완전히 자발적이고 예산의 75%에서 첫 알림이 간 뒤 25% 강력으로 알림이 이어질 뿐 플레이를 막지 않습니다. 테이블 게임은 대상도 아닙니다. 등록자는 2025년 6월 말 기준 62,102명입니다. 그러면 정한 만큼만 잃고 나오게 하는 제도는 세상에 없는 것일까요?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아닙니다. 독일은 2021년 도박 규제 주간 협약에서 사업자를 넘나드는 통합 입금 한도를 원칙적으로 월 1,000유로로 정했습니다. 한 곳에서 한도를 채우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막는 절대 상한이고 국가가 금액까지 정했습니다. 스웨덴은 도박법에서 온라인 이용자가 입금 상한을 반드시 정하게 했습니다. 게임 기기에서는 입금 한도 대신 손실 한도를 정합니다. 금액은 이용자가 고르지만 한도를 정하는 행위 자체가 의무입니다. 영국은 강제 손실 한도가 없습니다. 2025년 4월 도입된 것은 온라인 슬롯 1회 베팅 상한이고 손실 한도와는 다른 규제입니다. 미국에도 있었던 적은 있습니다. 미주리주가 1994년부터 승선당 2시간에 $500라는 한도를 뒀는데 2008년 11월 주민 발안으로 폐지됐습니다. 손실 한도를 강제한 사례는 존재하지만 대부분 온라인이고 오프라인에서 해낸 곳은 아직 드뭅니다. 한국만의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게임당 베팅 상한이 30만 원이고 이 숫자가 20년 가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언뜻 강력한 규제인데 결과는 반대로 나타납니다. 2023년사 분기 홀드율, 고객이 산칩 가운데 카지노에 남는 비율을 보면 강원랜드는 23.5%입니다. 같은 시기 외국인 전용 카지노들은 9%에서 12%대였습니다. 2배 이상 높습니다. 베팅 상한이 낮으면 한 판에 크게 걸 수 없습니다. 같은 금액을 걸려면 판을 더 많이 버려야 하고 판이 많아지면 카지노의 우위가 쌓일 시간도 길어집니다. 규제가 손실의 속도를 늦추는 대신 머무는 시간을 늘리는 쪽으로 작동한 셈입니다. 여기에 영업시간이 붙습니다. 카지노는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하루 20시간 문을 엽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외국인 전용 영업장의 베팅 상한은 3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내국인 30만 원은 그대로입니다. 제도가 손을 댄 곳은 판의 크기였습니다. 손실의 총량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을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관리의 단위가 손실이 아니라 일수입니다. 하드캡도, 단계적 제재도, 자기 통제도 모두 며칠 왔는지를 셉니다. 얼마를 잃었는지로 멈추게 하는 장치는 없습니다. 둘째, 법이 한 곳만 허가하기 때문에 내국인 수요가 한 점에 모입니다. 경쟁 카지노를 더 만들자는 뜻이 아닙니다. 독점 구조는 매출을 안정시키는 대신 과밀과 과몰입도 한 점에 쌌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에서 성인 도박 문제 유병률은 2024년 5.1%였고 강원랜드 고객 대상 수치는 54%로 보도됐습니다. 모집단이 다르므로 그대로 견주면 안 됩니다. 셋째, 지역 경제와 중독 예방이 충돌합니다. 강원랜드는 카지노 총 매출의 13%를 폐광기금으로 냅니다. 2026년 기금은 1,861억 원으로 사상 최대이고 법의 시효는 2045년까지입니다. 최근 분기 실적을 보면 카지노가 전체 매출의 85% 이상입니다. 매출 총량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량을 5,534억 원 초과했을 때 실제 불이익은 중독 예방 치유 부담금 32억 원을 감면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규제의 값이 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카지노를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관리의 단위를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손실한도와 예산 알림입니다. 강원랜드는 2024년 건전화 평가에서 전자카드 매출 비중 10.3%로 정부 목표를 처음 넘겨 9개 기관 중 1위를 받았습니다. 얼마를 쓰고 있는지 알려줄 인프라가 이미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알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알림은 시작이고 한도는 그 다음입니다. 둘째, 감사원이 통보한 연간 출입 상한을 연째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지역사회는 연 100일에 연 2000시간이라는 시간 총량까지 함께 제한한 바 있습니다. 셋째, 고위험 이용자를 일수로만 분류하지 말아야 합니다. 짧은 시간에 큰 금액을 잃는 사람, 현금 인출을 반복하는 사람을 데이터로 찾아 상담과 휴식, 한도 축소로 이어야 합니다. 지금은 60일을 넘기면 예방교육을 받는 수준입니다. 넷째, 비카지노를 키워야 합니다. 카지노가 85%인 매출 구조에서는 규제할 때마다 지역 경제가 인질이 됩니다. 이 영상은 도박을 권하지 않고 이용자를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다루는 것은 제도입니다. 처음의 문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국 카지노는 정한 만큼만 잃고 나온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프라인 카지노에 손실한도를 강제한 주는 지금 없고 유일했던 미주리주의 한도는 2008년에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강원랜드가 배울 것은 남아 있습니다. 출입일수만 볼 것이 아니라 손실액을 봐야 합니다. 방문 횟수만 볼 것이 아니라 위험 행동을 봐야 합니다. 카지노 매출만 볼 것이 아니라 중독의 비용을 봐야 합니다. 강원랜드는 폐광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만들어졌고 그 목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통제 장치도 실제로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장치가 무엇을 세고 있느냐이고 지금 세는 것은 날짜입니다. 차비까지 잃는다는 말이 도는 것은 며칠 왔는지를 세는 제도가 얼마를 잃었는지는 세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강원랜드는 얼마나 벌었나 보다 얼마나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나로 평가받아야 합니다.